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 기업은 협동 로봇, 초정밀 지향 마운트, 인간형 이족 보행 로봇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 보시게 되면 과거 상장 이후에는 횡보를 하다가요,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 올라주기 시작을 했고, 올해 들어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만 들어서 벌써 6배 가까이 오른 상황이고요.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최근의 상황 보시면 거의 수직 상승하고 있어요. 그 배경에는 뭐 어떤 실적이 굉장히 좋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미래 사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 AI, 로봇 관련해서 주도주로 확실히 좀 자리매김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주가를 좀 위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20만원 근처까지 왔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은 거의 다 익절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또 익절을 해나가야 되면 비중 관리 어떤 식으로 좀 해야 할지 이제 투자 전략까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의 이제 매수세가 좀 강하고, 자,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고 팔고 반복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또 계속해서 좀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비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좀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뭐 거의 1% 미만을 기록을 해주고 있고, 다만 며칠 전까지는 뭐 두 자릿수를 연일 기록을 하면서 좀 높아진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요. 자, 대차장고 보시게 되면 일단 제가 차트로 볼게요. 자, 일단 3개월 전 대비 굉장히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그래서 대차장고는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다만 이제 최근에 비중이 다시 한번 조금 내려오면서 다시 하락을 시작을 하나 이렇게 좀 느낌을 주고 있긴 한데, 어쨌든 좀 더 지켜는 봐야 돼요. 비중이 다시 올라올 확률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일단 공매도에 대한 우리가 좀 이런 부담을 좀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매출부터 보시게 되면 11, 17, 54, 90, 136. 자, 일단 올해 추정치는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매출 꾸준하게 눌린 적은 없어요.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은 좋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계속해서 재작년까지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이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작년에 흑자 전환을 했고요. 이제 올해 계속해서 뭐 지금 당장의 실적이 막 엄청 잘 나오고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꾸준하게 좀 올라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로봇 쪽은 어쨌든 지금 앞으로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도 꾸준하게 좀 우상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어서 부채 비율 확인해 보시면 6, 14, 72, 33, 23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낮은 수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채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ROE 보시게 되면 뭐 계속해서 순이익 적자기 때문에 마이너스였고, 그리고 작년에 흑자 전환하면서 10 정도,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은 수익성 기록을 한 작년이 되겠습니다. 자, EPS도 마찬가지 흐름 보시면 되겠고, 일단 배당이 좀 없어요. 과거에도 없었고, 그래서 좀 아쉬운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 좀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또 배당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에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당장에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작년 기준으로 PER은 한 100배 정도, PBR은 9.4배 정도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이죠. 지금 일단은 밸류 보시게 되면 일단은 지금 고평가 구간까지 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비싼 구간까지는 아닌데 살짝 비싼 구간 정도, 그러니까 약간의 고평가다, 지금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대부분 그러니까 종목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로봇 전체적인 좀 업황에 대한 얘기도 좀 섞여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는요, 올해 1월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 공시 이후에 급속도로 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달 31일에는 이제 삼성전자 계열사인 삼성 웰스토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단체 급식의 이 로봇 자동화 솔루션을 도입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죠. 그래서 최근에 뭐 거의 수직 상승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 되겠고, 최근 로봇 테마주는 삼성, 한화, 두산 등 이런 대기업 투자와 더불어서 이게 또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두산 로보틱스의 이제 IPO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한번 좀 로봇주 관련해서 이제 관심이 쏠리고 부각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하반기는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 공개와 더불어서 정부의 로봇 관련 정책 공개, 이게 또 굉장히 좀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실어지고 있고요. 그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등 이런 것들이 좀 시행이 예정이 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한번 정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도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국내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과 견조한 주가 흐름이 이제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최근 미국에서 산업용 로봇 주문 감소 등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이런 단기적인 좀 악재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실적 부진 우려가 좀 제기가 되고는 있지만 로봇 수요는 어쨌든 미래에는 로봇이 계속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보편화 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성장을 할 거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불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사는 올해 하반기 신규 서빙 로봇 출시에 이어서 이제 내년 상반기에는 AMR 그 자율주행 로봇이죠. 이 신제품을 좀 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 내용 보시게 되면 일단 로봇 산업의 성장은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이런 변화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심심치 않게 이제 요즘 식당에서는 서빙하는 로봇이라든지 이제 거의 사람들 인건비가 늘고 인구가 줄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이런 우려 때문에 점점 기계화되고 있고 키오스크도 늘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뀌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변화가 계속해서 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구조적으로 좀 변화를 하면서 이제 동사는 기술 우위와 탄탄하게 다진 사업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 성장을 아웃퍼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이 성장보다 훨씬 더 이제 가파르게 수익률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제 이슈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좀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시세가 너무 크게 낮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건 일단은 조금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유자의 영역으로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차익 매물이 좀 크게 나와서 다시 한번 눌린다면 여러분들 뭐 다시 보셔도 좋겠지만 지금의 진입은 조금 이제 고평가구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메리트는 좀 잃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유자분들만 좀 대응해 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요. 자, 일단 목표가는 제가 지금은 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가를 지금 잡고 올라가는 구간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비중 축소하시면서 이제 급등을 한두 번 정도는 더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좀 어느 정도 한 제가 봤을 때는 50에서 70%는 좀 익절해 주시고 그래서 비중을 좀 절반 이상 줄이시고 이제 소액 비중으로 좀 추가 상승 여력 노려보시는 구간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밸류에이션이 이제 부담이 좀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매수 구간에 들어간 지도 좀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 가시면서 일단은 좀 주머니 챙겨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혹시라도 장기로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장기로 들어가신 분들, 왜냐면 이 종목 자체는 지금 장기 투자로 보시기에도 괜찮은 종목이 됐어요, 이제는. 그래서 장기 투자로 보시는 분들은요, 뭐 딱히 목표 주가 잡는 거 의미가 없고 계속해서 좀 들고 가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업황이라든지 어쨌든 기업에 문제가 없는지 돌발 악재는 없는지 이런 것들은 꾸준히 체크를 해 가시면서 계속해서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대응하시는 방법과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 이렇게 따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투자 전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오늘장도 고생들 많으셨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